SKC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가 말 그대로 좀 제대로 붙었어요. 그래서 연 이틀 강세를 오늘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개념은 한 10년 전부터도 나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 조건들로 인해서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SKC의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현재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나온 기사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보면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이 CS2025에서 SKC 유리기판의 엔비디아양 공급을 시사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는 CES에서 유리기판의 실물을 전시했고요. 자신감을 드러낸 데 이어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운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SKC의 유리기판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면 SK하이닉스와 함께 엔비디아 공급 체인에 조금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주 전체적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왔죠?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며 방금 팔고 왔다고 했다라는 부분. 자, 그렇다면 유리기판이 뭐가 장점이냐? 기존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보다 표면이 더 매끄러워서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초미세 선폭 회로를 그려넣을 수 있고요.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반도체 속도가 기존 대비 40% 빨라지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실리콘을 중간 기판으로 끼워 넣지 않아도 돼서 패키지의 두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기존 기판 대비 획기적인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됐을 때 SKC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요게 이제 유리기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미세화 공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개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만 두 가지의 이제 연결 속도 가 빠르게 주고받을수록 AI 반도체의 성능은 올라갑니다. 네. 왜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해야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AI 반도체라는 건 학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학습해서 기억하고 기억한 걸 다시 여기로 줘서 여기서 고도의 연산을 다시 해서 기억하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연산하고 이걸 반복할수록 AI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블랙웰을 공개를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HBM이 가장 앞서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옆으로 깔았어요. 옆으로. 옆으로 깔아서 요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지만 기판을 옆으로 쌓는 것보다 옆으로 그 나란히 놓는 것보다는 위로 쌓는 게 훨씬 더 직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계속 쌓으면 이 D램 기판 간의 연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HBM입니다. HBM. 자,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기판 위에 설계를 할 때 집적도를 높일수록 속도가 향상되고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전력도 적게 먹어요. 그 말은 뭐냐? 반도체 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빠른 속도, 낮은 원가, 그리고 낮은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미세화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작게 만들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판에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그 회로를 얇게 그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유리기판은 이 얇게 그리는 한계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 미세화 쪽으로만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된 반도체를 어떻게 묶느냐
그리고 HMBM처럼 옆으로 D램을 까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았을 때 직접도와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3D 환경에서 적합한 반도체를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직접화, 미세화 이런 것도 다 한계가 오니까 기판을 좀 더 좋게 바꿔볼까? 그래서 고급 기판에 대한 수요, 인터포저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유리 기판도 결국은 기판의 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판의 성능을 높여볼까 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는 것은 GPU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HBM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재, 그다음 비메모리, 메모리, 그다음 반도체 기판, 그 기판을 덮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소재를 바꾸고 기판을 바꾸고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바꿨을 때 또 반도체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더라. 이걸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리 기판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10월 27일에 발간한 레포트에서 보시면 유리기판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18년에는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 패널은 더 큰 패널 크기로 인한 비용 절감 외에도 낮은 신호 손실, 그리고 다양한 재료 간의 열 팽창 개수 차이 감소,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의 뒤털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계적 강도를 제공해서 전체 공정에서 왜곡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품을 좀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은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비해서 20-30%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고성능 컴퓨팅 칩에 유리가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선폭 간격 개선, 그리고 다이 조정, 더 낮은 열 전도성, 주요 결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열 방지 및 생태계 준비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유리 기판에서 유리라고 하면 뭐가 단점일 것 같아요? 네, 잘 깨질 수 있다. 그죠? 유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의 이런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은 이제 기판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리 기판, 그러니까 비메모리나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 기판을 바꿨을 때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기판 부분의 발전도 계속해서 증가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인쇄회로 기판 PCB 업체는 성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록판에 납땜하는 거 과학 시간에 옛날에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판은 단순히 그냥 반도체를 올리는 용도다 이렇게만 생각이 됐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반도체 미세화, 집적화, 그리고 3D 공정 이런 부분까지 다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판까지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터포저 기판이라는 게 나왔고, 기판 자체 소재를 유리로 바꿔볼까 해서 유리 기판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CB 업체들이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인터포저나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PCB 업체도 예전처럼 고인물 같은 기업이 아니다. 물론 PCB 업체 내에서도 당연히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의 또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C입니다. 특히 SKC는 SK그룹의 계열사고, SK하이닉스가 이미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향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 낄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급등이 허황된 급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담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부담 무시하면 안 되죠. 16만 원대의 매물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렵고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한번 불고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검색해보시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도 전반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